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봄 날씨입니다. 화창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2시 제주도당 당사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언론 합동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간제주, 영주일보, 제주경제일보, 국제뉴스 이 4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추진, 또 최근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 또 그 결과에 대한 해석,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툭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영주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주일보 TV에 게재한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다운받고 영상을 그대로 오늘 장성철 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TV 89화 장성철 제2공항 터놓고 이야기하다 이 제목으로 보내드립니다. 인터뷰 합동 인터뷰의 취재를 위해서 애써주신 일간제주의 양지훈 기자님, 영주일보의 양대영 기자님, 제주경제신문의 김동훈 기자님,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성철 TV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도민각 2,000명, 성산업 주민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총평을 하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는 도민의 뜻이 상당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의 그 열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합의문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산업 지역 주민들의 찬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산업 주민 의견 우선론 이걸 근거로 해서 추진을 얘기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니까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니까 반대해야 된다, 혹은 사업을 백조해야 된다, 무효화해야 된다, 원희룡 도정 보고 철회를 선언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부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균형 잡힌 시각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당론으로 정상 추진, 갈등 해소, 동시 진행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그런 당론을 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비록 도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합의문이긴 하지만 합의문의 정신을 잘 살펴보면 저희 도당의 당론이 가장 타당한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그 당시에 그 찬반 여론조사에 실시하게 된 제주도의회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합의문을 체결되기까지의 가장 최고의 쟁점이 뭐였냐? 혹시 양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가중치였어요. 제주도가요, 도의 갈등 특위에다가 여론조사를 합의하게 하는 과정에서 성산업 지역 주민의 대상의 응답은 몇 %까지라고 내가 정확히는 듣지 못했는데, 언론에 난 것만 보더라도 가중치를 둬야 된다. 어떤 경우는 50대 50으로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가중치를 두게 되면 어쨌든 찬성 여론이 높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갈등 특위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했죠. 가중치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하되 별도로 성산업 지역 주민을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중치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에 별도의 성산업 주민 대상 500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합의문 정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도민 의견 전체와 별도 성산업 주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합의문의 취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산업 별도 조사를 무조건 배제하자 그러면
조사 왜 했죠? 근데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 도가 요구한 가중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거나 성산읍 주민 대상만을 한 여론조사를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민 대상 여론조사로서는 일부 약간 반대, 그리고 성산읍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는 찬성이 상당한 우세.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만약에 제주도가 애초에 주장했던 가중치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전체 도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성산읍 주민도 전체 도민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상당히 우세하다. 그래서 제주 성산읍 지역에 대한 입지 결정을 떠나서 제주 제2공항 전체에 대한 제주 제2공항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찬성 의견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증명이 된 거고, 성산읍 입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로서의 지역 주민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고, 또 그거를 가중치를 갖고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혼합해서 해석을 하면, 종합해서 해석하면 찬성 의견이 우세한 걸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 추진과, 그러면서도 서부 지역이라든지 또 세대별로 갈리는, 지역별로 세대별로 갈리는 반대 의견이 갖고 있는 갈등 해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정이나 국정이 해야 될 갈등 해소 정책들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는 게 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온 제2공항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 면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 반대가 우세하고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비율이 높게 났습니다. 이번 여론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2017년, 2018년, 2019년 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초창기에 이 성산 제주 제2공항에 관련된 찬반 논란이 생겼던 것이 입지 예정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읍 지역의 제주 제2공항이 입지 예정지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타당성 의혹, 뭐 당시에 그 검증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그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반대의 가장 큰 그 저항의 목소리는, 반대의 목소리는 성산읍 지역에서 나왔었어요. 성산읍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강정 지역에 우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할 때도 강정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거냐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던 것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에 국민과의 대화하실 때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정책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산읍 지역 주민의 어떤 그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장애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해소됐다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입지 예정지가 들어서는 4개 마을의 반대는 훨씬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 수용성이 해결이 안 된 거다, 이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뭐 표피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그 시설물이 들어서는 그 해당 지역에 있어서는요, 찬성을 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 갈등 해소를 위한 합당한 보상, 이런 걸 국가 정책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 4개 마을과 바로 인접 지역의 마을들이 종합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맞고, 시설물이 들어서는, 공항이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서는
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해당하는 그 마을들의 찬반 여론조사를 갖고 지역주민 수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에 만약에 중요한 국가 SOC 사업을 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자는 얘기는 더욱 아니고 그런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쪽에 집중을 해야지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수용성이 없다 이런 주장하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힘이 너무 지나치게 이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론도 동의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당력을 온통 도의원이라든지 장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당력을 너무 쏟는 게 아닌가 이런 이해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오히려 좀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주 제2공항의 문제는 당장 현재 시기에 도민사회의 중요한 이슈고 또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이슈라는 점보다는 이건 제주도가 앞으로 100년, 200년 먹고 살 문제, 제주의 미래 비전, 지금 10대, 20대의 미래 혹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 이런 분들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에 집중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전 모자라지 않다. 전 그런 도덕적 그 소명감으로 전 이 일에 도당이 참여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그 다른 이슈에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으로도 들리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은 다른 이슈에 이렇게 신경을 덜 물리적으로 할애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다른 그 이슈들도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당에서 어떤 일을 더 챙겨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주시면 하여튼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결되는 질문이고요. 그러면 이게 공항이 예를 들어서 건설이 되든 아니 되든 해군 기진처럼 쭉 갈등은 계속 유발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니까 아까도 당론이 갈등 해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떤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도 이 그런 뭐 반대 측의 이런 갈등 해소 방안들도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셔도 좀 좋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에 도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보내는 주제가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 지적 자체는 겸허하게 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이미 뭐 포화 상태에 와 있다, 뭐 환경 수용력이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전혀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 현재 제주도가 취하고 있는 환경 정책의 시스템, 어떤 제도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에는 좀 벅차다. 전 이런 지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일별 배출제 한 것도 원래는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출발한 건데 요일별 배출제에 다 함몰돼 버렸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폐기물과 관련된 처리 시장, 다시 말하면 폐기물을 자원으로 써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하는 그런 폐기물 처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M&A까지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버려지고 있는 이 많은 쓰레기들을 자원으로 보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돈이 되게끔 하는 자원순환형 생태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적 대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희룡 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분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2공항을 반대하는 논리로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정책적 그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도당에서도 그래서 쓰레기 자원 정책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 그 정책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장 크게 그 지적됐던 반대 요인 중에 하나가
성산공항이 너무 멀다. 왜 그 먼 데까지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가야 되냐 하는 건데 이건 잘못 알려진 거죠. 예를 들면 현재 공항과 성산 제2공항이 국제선은 그대로 여기 두고 국내에서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기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비율의 문제는 지금은 공항을 건설하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 공항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운영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될 때는 지금 어쨌든 현재 제주공항이 한 90%에서 95% 이용률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게 공항이 운영이 되기 위해선 한 70% 내에서 이용률이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의 양을 성산 제주 제2공항에 개항이 되면 보내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제주 제2공항의 정상적 캐파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양은 성산으로 보내고, 그래서 제주 경제가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늘어나는 관광객이나 유입객들은 성산 제주 제2공항 쪽으로 노선을 주는 쪽으로 가면 어쨌든 인프라를 좀 널찍하게 제주도가 가지면서도 제주도 현재의 상권이나 현재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손실이나 불편 같은 걸 끼치지 않으면서도 또 새로운 지역에서는 새로운 경제 활력의 가능성과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운영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께서 제2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에 대한 찬반 갈등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도지사께서 발표하는 보도 기자회견문을 저도 보고 봤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합의문의 정신에 가중치를 투자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고 도에서 그 가중치가 별도의 성산 주민조사로 합의문에 명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세하다 해서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제주 제2공항은 성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항도 되지만 전체 도민 대상으로 한 시설이고 또 넓게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시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고자 했던 그 주장이 별도의 성산 주민 조사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서 전체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 성산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정상적 추진이 옳다. 전 이런 주장이 좀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지사께서 그래도 마지막에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입장을 낸 게 아닙니다. 늘 일관되게 제주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을 요구해왔고 또 추진해왔던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입장에 어떤 특별한 전환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어쨌든 정책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예측 가능하게끔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지사께서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 단체의 현 공항 확장 사용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되고 있는 국제 사업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갈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네. 가짜 뉴스다 이런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꼭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쨌든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180석의 더불어민주당 거대 권력이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는 상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외해 문제, 거기 매립하는 문제, 비용의 문제. 저는 국토부가 나름대로는 정확한 데이터와 나름대로의 전문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도
결국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공항의 확충 능력은 뭐 이러면 전혀 없다. 이건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좀 늘릴 수 있죠. 늘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여기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제주 제2공항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국토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캐파를 여기 늘렸는데 제주공항이 현재 10이고 성산 제주공항이 10이다. 근데 이거 공항 확충하면 한 12 정도, 13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갖고 앞으로 제주 미래의 연륙교통 인프라로서 항공 교통시설이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왕 할 거면 미래를 보고 좀 여유 있게 두 개의 공항으로 가는 게 맞다. 전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는 인공 폭염 관광량 관련 갈등으로 인해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작금의 상황이면 제2공항 추진 쪽이나 반대쪽 갈등이 이어질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 봉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이 해소되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에요.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갖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제가 늘 여러 가지 인터뷰나 또 우리 교당의 논평을 낼 때도 국가 정책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한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 현재 어쨌든 검토위원회 구성을 했죠. 그리고 검토위원회 재가동했죠. 재가동하기 위해서 제주사 용역했어요. 그리고 생방송 토론만 몇 번 했죠. 그것도 도지사하고도 또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만한 공론화의 과정을 오랫동안 가졌던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다른 그 원전이라든지 옛날 방사선 폐기물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여러 번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경우가 전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우리 주셨던 질문 중에 있었던 갈등 요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였을까?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 또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2공항 하나 짓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 정책이 가서는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갈등의 요인들이 있는 것들에 관련된 패키지 정책이 함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주 제2공항의 정상 추진과 더불어서 갈등 해소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정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제주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 투기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러면 의원이 뭐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 갈등도 있어 초반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각에서는 투기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번 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초창기 김장영 의원이 거기 위촉됐다가 그 활동하는 걸 보고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판단하에 사퇴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구성원들의 편향성 문제는 좀 있었고요. 또 줄곧 어떤 비판적인 입장, 또 제주 제2공항의 입지 예정지 결정에 대해서 반대에 기울어진 듯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에 이 도의회장과 도지사가 합의문을 써서 도민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을 써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활동을 종료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합의문이 도의회의장께서 직접 도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합의문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그 사실과 그 취지와 그 정신을 잘 고려한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특위 활동을 폄하하거나 일부러 또 뭐 잘했다고 우리가 또 너무 높게 긍정 평가하는 것보다는 갈등 특위의 최종 합의문인 결과물인 합의문의 내용과 그 해석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 결정을 해 나가다 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 그럼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저기 네. 이거는 뭐 좀 부수적인 질문일는지 모르지만은 네. 사실 이 국책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정부, 청와대 뭐 이쪽에서 그 결정을 하면 될 터인데 네. 왜 이 지역에서 도민들이 도지사라든지 도정에 대해서 주로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입니다만 이쪽에 이 요구를 하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요구인지 이 정치권에서 만약 바라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 정파를 떠나가지고 도민들이 각계각층에 있는 도민들이 도지사한테 어떤 정책 결정에 주된 책임을 묻는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어느 특정 정당의 도지사도 아니고 또 당파의 수장만이 아니고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비슷한 자리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특정 정당만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 자리가 아니듯이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지사로 하여금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하는 거는 전 도지사를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최종적인 결정의 의사 결정의 현재 그 과정을 보면 국토부가 사실은 하고 싶죠. 김현미 장관도 늘 이제 정상 추진하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대책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느냐? 정치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또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실장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상당히 의논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번에 도의 갈등 특위와 제주도가 그 여론 합의문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때 비상대면회의가 공식적인 입장들을 많이 냅니다. 아까에서 그 가중치를 뺀 것 그리고 합의문 최종한 거에 대해서도 현공항 확충안도 찬반으로 물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비상도민회의에서. 또 당시에 갈등 특위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상당히 정책적 협력의 연대의 대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지지 세력에서 멀어지는 것이 좀 두려운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위성곤 의원도 한마디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오영훈 의원, 송재호 의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은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어요. 국회에 가서 지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국회에 누구 있어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분은 지역적 관계없이 기후변화, 기후협약, 반개발 뭐 이런 기본적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책적 노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빠지고 국토부를 앞세우고 총리실을 앞세우고 정책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라.
총리실에 해라? 국토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 도지사한테 해라. 이러면 비상도민회의 반대단체나 혹은 비판단체나 성산업공항추진위원회처럼 찬성단체들이 도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들은 전 이해가 돼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국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국정을 책임지고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청와대한테, 총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줘야죠. 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도지사한테만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 이 제주 제2공항의 갈등의 정점에 저는 3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정확하게 전 도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선거의 시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이나 관련해 갖고 한 말씀 해주실 말이 있다면. 예. 사실은 이게 제주 제2공항이 이만큼의 갈등의 어떤 정책 의제로 우리 제주 사회에서 다뤄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기존 공항 조금 늘려 쓰면 되지 꼭 공항 늘려야 돼. 그러니까 그 말도 맞죠, 사실은. 근데 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만드는 이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할 때 제대로 널찍하게 여유 있게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50년, 100년 후에 미래 세대한테 우리 조상들 욕합니다. 아닙니까? 그때 그거 해놨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얘기 전 분명히 들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로 50년, 100년 후에 아이고 그때 우리 조상들이 공항 하나 제대로 널찍하게 잘 그래도 해놔서 지금 우리가 멕시코하고 남미하고 직항로도 뚫고 동남아하고 직항로도 뚫고 우리가 제2공항 짓는 게 어쨌든 좀 개방적이고 좀 도전적이고 좀 개척적인 그런 조상들이 탐나 왕국을 번성시켰었잖아요. 그런 자세로 한번 제주도도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주 제2공항을 찬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신이 50년, 100년 지났다고 바뀌겠습니까? 미래 세대의 우리 제주인들도 탐나인들도 그렇게 좀 외부 세계하고 교류도 하고 과감하게 경쟁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류의 창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공항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공항을 하는 건 우리 작은 이익을 좀 벗어던지고 미래 세대 제주를 위해서 좀 통 크게 좀 넓은 시각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 주시길 전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작은 문제들은 작은 문제라고 표현하면 또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작은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하고 비교해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폐수 문제라든지 제주도민 67만 정도의 힘을 합치면 그거 하나 해결 못합니까? 우리 제주도민 그런 정도 자신 없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 갖고 공항 문제 하지 말자는 거는 정말 조상들한테 욕보이는 행위다. 이 땅 제주에 살면서 책임질 일을 좀 하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